제가 평생 1번 아니면 2번만 뽑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약간 욕하고 싶었어요. 1번, 2번 후보들. 물론 이준석 후보가 그걸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용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사실 좀 이기적인 편이라서 그냥 요즘 젊은 층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1번, 2번, 4번, 5번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을 찍으셨으니까 먼 순서대로 한번. 김문수가 제일 보이고요. 그 다음 이재명, 그 다음 전 권영국, 그 다음 이준석 이렇게 해요. 저는 2, 1, 5, 4 이 순서. 저는 김문수 가장 멀고 그 다음에 권영국, 그 다음에 이재명. 2번이 제일 먼 것 같고 5번,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2번, 1번, 4번 순이네요. 1번이 기하급 수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리에 254, 52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한 중도층의 사람들이 투표를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후보자한테 했기 때문에 당선이 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말 상상 이하의 수준들을 보여줘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보고 아 여긴 진짜 갱생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시는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좀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의 저는 능력은 굉장히 높게 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민주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멀었고 저희 집안이 다 파란색 쪽이라 너무 제 기준에는 선과 악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는 상태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위의 어떤 그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한번 정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뉴스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 결과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약자들을 위하나? 그렇게 정의롭나? 라는 질문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이번 대선 전까지는 다 민주당 쪽에 투표를 했었거든요. 민주당계 정당이 좀 굉장히 호의가 많이 있었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약간 좀 배신당한 느낌? 청년 세대 일원으로서 상당히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2030 남자들 또는 2030 세대들의 스피커가 저는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준석한테서 우리의 스피커가 되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힘을 입은 것도 좀 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제일 젊어서 좀 사회의 흐름이 빨리 변하는데 그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그 2030들의 목소리도 대표해서 낼 수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 2030 대표에서 목소리를 내준 거잖아요. 정당의 정치인분들은 평균 연령이 국회의원이 58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10년 정도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양당은 사실 국민연금 개정법을 올해 초에 통과시켰잖아요.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됐지만 청년에 대한 어떤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오징어 게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내 과정 자체는 투표지만 어쨌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완전히 무갑되고 살해당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담은 내용이잖아요. 2와 3가. 특히 국민연금에 관해서 이거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약간 도시락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다. 퍼주기 정책들이 또 그렇고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될 빚이 될 거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월급을 저축만 해도 집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위로 볼 일밖에 없어요. 위를. 근데 저희는 지금 위를 보기는 그냥 내가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기득권이 돼서 서울의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제가 느끼기에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만 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저출산에 대해서 좀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부터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자꾸 아이를 낳으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제 생각엔 지금 청년 세대가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극도로 불안한 세대인 것 같아요. 모두가 대한민국 어떠냐? 곧 망한다. 근데 뭐 요새 대기업 못 가면은 굉장히 뭐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 초봉 4천, 5천 못 받으면은 너는 뭐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응하지 못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좀 이제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그냥 자신의 코어 지지층만 계속 챙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실망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1번, 2번을 둘 다 안 찍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씨 말고 5번은 어떠셨어요? 제가 좀 썩어탕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저는 문재인 뽑았었고, 그 다음에 심상정 뽑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준석 뽑은 건데, 심상정 뽑을 땐 제가 되게 막 약자에 대한 권리, 여성 권리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화두에 올랐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고 심상정 후보를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나이가 먹고 조금씩 어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상적인 꿈들이 실현되는 것들이 있고 실현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처음 본 게 TV 토론에서 봤는데 이제 트럼프한테 빨간 카드를 주는 걸 보고 놀랐어요. 트럼프 좋아하세요? 전 트럼프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게 쇼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레드카드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럼 결국 트럼프가 하는 쇼랑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정치가 아닌 거고.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런 정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필요한 조직은 옳음을 이제 주장하는 곳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지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정당이 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전 당이 아마 정의당이죠. 이 심상정 대표일 때만 해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상에 빠져서 전혀 현실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권영국 후보는 조금 좀 현실적이고 굉장히 노동자로서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토론 때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토론을 보고 되게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참 관심 많을 때는 저도 막 그 중대재해 추모제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권영부 후보의 정책들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아젠다들이 더 저한테 설득력이 있었다. 자유, 평등 중요한데 둘 다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지금 현재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부분에서도 부동산 문제도 저는 그냥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일인으로서 자꾸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대안을 내세운 후보가 이준석 후보밖에 없었고요. 그 권영국 후보를 예로 들자면은 국민연금 그런 청년 세대 부담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고, 기초연금 오히려 70만 원으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정치인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취업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일을 하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귀족노조들이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일을 해보고 제 힘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보니 노조는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평등, 자유 같은 그런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모든 정책이 그냥 표를 먹기 쉬운 쪽으로 나눠졌을 뿐이고, 어떤 큰 이념이나 이런 거를 대변하고 있는 거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유럽 보면은 좌파 정책도 완전 살벌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위에 북한도 있고 이러니까 따지면은 그냥 모두가 보수이고 사실 모두가 그건데, 이재명 후보도 우클릭 많이 하고 자유냐 평등이냐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 오히려 권영국 후보를 한편으로 존중하는 게 거의 유일하게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당인 것 같고, 그게 지지하든 말든가 별개로 이준석 후보가 약자와 싸운다, 자꾸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년을 갈라치기 한다는 평가에. 학교를 통학을 해서 다니는데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 전장현 분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좀 단호한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단호한 자세로 그들과 이제 토론에 임하지 않았나. 이동권의 구속을 제약을 받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급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되셨고 했잖아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장본인이어야 되는 건데, 시위 방법에 이제 문제적인 제기만 하고 그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의 입장이라면 저도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감성파리의 의견이 주가 아닌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후보들, 기성 정치인들은 그걸 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동안은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 너는 노인 공경도 안 하는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각오에 대한 보상으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준석 후보가 그걸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용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혐오라는 개념이 대체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사회라는 게 이제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이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위협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 저는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한 주제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PC 주인이 의도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항상 그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자의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소수자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선거구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 국회라는 기구 자체가 민의를 대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양당제 위주의 구조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사실 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선거구제 개편을 양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국회의원부터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저희끼리 계속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준석을 많이 지금 청년 세대는 보수화됐고 극우화됐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우화가 되려면은 이준석 너무 좋다, 완전 찬성이다, 뭐 다 전부 다 지지자들 전부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뽑은 이유가 뽑을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낫다, 이런 이유로 보통 많이 뽑았다고 저는 제 주변에서 그랬거든요. 그 비교를 했을 때 이 정책이 너무 좋다, 약간 이렇기보다는 그 정책 3개 중에서 그나마 이게 좀 나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뭐 팸코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커뮤니티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팸코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지지자들은 혐오른자들. 이것도 결국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지금 우리 세대도 보수의 콘크리트 세력이 그 사람들이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 30대 남자들이 특히 우리 이준석 씨가 그런 갈라치기를 가장 능숙하게 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 갈라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일단 20, 30대 남성들이 거대 양당을 찍지 않고 제3정당을 찍었다라는 사실이 일단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찍었지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옳은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이준석은 이미 극우라고 자기들은 라벨링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이준석 씨를 더 지지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라벨링을 붙여놓고 얘네들은 왜 극우를 지지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던지잖아요. 이게 더 갈라치기 아닌가요? 사실 민주정당계 그 정당에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폄하의 시선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뭐 15년, 20년 전에 정동영 의원이었나요? 그때 그분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노인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뭐 투표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때는 생각했고,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네는 잘못됐어, 너네는 극우야, 이렇게 좀 약간 훈계하는, 억울하기도 하고 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도 그 당시에 뭐 60대가 넘으면 뇌가 썩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본인 60대 넘었는데 계속 정치적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준석 지지하면 극우라는 둥 20, 30대는 다 극우화가 됐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 그런 말 특히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 게으른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준석 씨 찍을 때 특별히 이분이 20, 30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찍은 거는 아니거든요.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 되게 저는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좀 봐보면은 되게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난단 말이에요.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100조 투자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답변을 사실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보고 뽑아야 된다 라는 면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제일 구체적이었어요.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만 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사실 저는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쉽고 의도는 되게 선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그렇게 뿌리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또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더더욱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비슷한 생각이었어가지고. 민주당 세력이 그 영감님 같은 분한테 관심이 많아요. 보라선, 이대남들. 몇 년 동안 그렇게 구애를 하는데 요 정도로는 나를 다시 찾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좀 페미니즘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 이대남을 위한 정책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군인 월급 인상. 제가 딱 그 군번이라 혜택을 받던 군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선을 예로 들자면은 아까 말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말기, 특히 말기 때 20대 남자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쓸모없는 존재처럼 약간 좀 낙인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거는 저는 제가 남자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내고 싶던 목소리를 정치인으로서 내준 게 그 당시 이준석 단 대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그 당시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마웠어요.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금기시되어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니네 남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억울해도 참아라. 좀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였기 때문에 뭔가 이득을 보거나 혜택을 본 게 저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당연히 여자로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건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한 5년, 6년 전에 여성분들이 되게 정치 참여도가 많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성분들 보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하고 그 표로서 보여주면은 정치가 그 세대한테 또는 그 집단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왜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은 가만히 있지? 그때부터 조금 내가 적극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는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저는 투표로 얘기했다 생각해요. 세대별 투표 그 차트 보고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20대 남자 중에 1등이더라고요.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크게 논란이 됐던 건 대선 3차 토론에서 그 발언이었는데 이제 그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그 발언 자체는 그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의학적 용어였을 뿐이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TV 토론회에서 그 단어를 직설적으로 쓴 거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로서는 좀 이제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그 이준석 후보의 약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이제 똑똑한 걸 알다 보니까 본인이 예상한 거 이외에는 조금 생각을 잘 하지 못하시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다를 저격한 것 같은데 물론 일각에서는 시원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대중적인 호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토론의 장에 그다지 맞지 않는 태도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실망을 했었죠. 특히 심했죠. 3차 토론 때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너무 미숙한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진 이유는 1번, 2번 긴장해라 이런 의미였지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아직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었는데 딱 말해주시네요. 그래서 5년 뒤에 다시 보자. 5년 뒤에 다시 봐야죠. 어떻게 될지. 아까 여기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제시를 하고 이제는 이제 토론가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그리고 약간 좀 싸움꾼 이미지도 좀 있죠. 그런 걸 벗어나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완전 찐 지지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가 됐든 간에 찐 지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뛸 의향이 있습니다. 네,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어쨌든 국민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계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계산적으로 임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뭐 자신들의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이 나라의 발전이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대의적인 것보다는 철저하게 일단은 국간에서 인신난다고 제가 좀 먼저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사실 좀 이기적인 편이라서
저도 나이가 바뀌면은 또 제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찾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가장 대변하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뭐랄까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리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안타까움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일단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남들보다 평균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균보다 뒤처진다는 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없게끔만은 좀 그 나라에서 어떤 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안전망만큼은 좀 나라에서 만들어주고 해결해주면 좋겠어요.